증시의 급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빈도수가. 근데 이럴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칼 빼들었다.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는 무엇이냐? 자,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은 지난해 8월에 급락 시기에 좀 나타났던 거죠. 8월 5일 급락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완전히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A자산운용사 대표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틀 만에 캐리 트레이드로 절반이 청산됐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고요. 컴퓨터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듯 국내 증시 포함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그리고 급등락하는 주범은 지금 알고리즘 매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는 미리 짜둔 규칙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자동 매매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알고리즘 그러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맞춰갖고 어디를 툭 건드리면 툭 빠지고 근데 그 툭 건드리는 것들이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시장이 또 연쇄작용으로 급락이 일어나고 그 조건에 맞췄고 계속 반등 없이 하락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고리즘 매매는 좀 다양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리 조건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알고리즘 매매는 예컨대 이제 A 주식이 개장 후에 2시간 동안 5%가 오르면 자동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매수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에 5%가 하락하면 자동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정교하게 세팅합니다. 어느 가격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하면은 1초 이하의 고빈도 거기서 이제 더 초고빈도로 만들면 진짜 스캘핑 하듯이 파파파파팍 건드려 갖고 개인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매매 패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둘이 이렇게 한두 놈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시 변동성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 알고리즘 매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많은 종목과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초에 수백 건의 주문을 처리 가능하고요. 조건만 맞으면 빠른 손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또 조건만 맞으면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노 바꿉니다. 얘들은. 그냥 조건 맞으면 그냥 던지래매 그러면서 던져버려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건이 맞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260%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260% 왔을 때 여러분 샀어요? 못 산다니까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미리 걸어둔 사람들.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더 내릴 것 같아 잘 못 사요. 근데 얘네들은 260불이 오면 손절 로스컷 딱. 근데 얘네가 로스컷 되니까 255불 가. 그럼 다른 애들이 또 로스컷.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하루에 뭐 알고리즘 매매로 나오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충분한데 단점으로 부각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펀더멘털 대비 주식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이게 초단타 완전히 그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때려버리면은 개인들은 완전히 죽어납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가 이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한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약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대요.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글로벌 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갖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낙폭이 지금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의 또 반대 매매까지 나와요. 기관은 반대 매매 어디서 때릴 수 있는지까지 아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알고리즘 매매가 밑으로 쭉 하방으로 해갖고 로스컷 그 다음에 숏 파생으로 또 숏 쳐요. 그러면서 양방향으로 털어먹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반대 매매 나와. 반대 매매 나오니까 쓱 다 털었어. 그럼 먹어갖고 다시 올려버려. 근데 반대 매매 나오는 자리에서도 요즘에 안 나오는 게 계속 로스컷이 걸려있으면 더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K증시는 특유의 특정 섹터 누르기나 수급 비대칭이 있습니다. 파생시장의 독특한 그 성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글로벌 증시 대비 심화되는 게 같은 아시아권이어도 우리가 더 심화되는 게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유 모를 알 수 없는 급락 빈도수는 앞으로도 좀 잦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8월, 9월 이 당시 급락장에서도 향후 대공황과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급락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빈도도 잦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희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나왔죠. 그리고 지난 2월 28일에도 사실은 전쟁 났냐 할 정도로 이게 뭔데 4% 3%씩 빠지는 거야. 그것도 지수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폭락장세가 좀 펼쳐질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합니까? 결국 증시 변화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이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개 종목에 한 개에다가 자금을 한 번에 몰빵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급락장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30%만 제발. 그리고 여기서 시장 좋아지면 20%, 15%까지 줄였다가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보유한 현금 아깝잖아요. 그 CMA나 파킹 통장 MMF에 넣어놓고 아니면 초단기 채권에다 넣어놓고 그래갖고 이자 이상으로 맞추고
은행 이자보다 높게 하고, 그리고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국내 해외 주식 비중 8대 2 정도, 9대 1 정도로 맞춰가지고, 아니면 이거 반대로 하던지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시고, 그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락장에서 힘이 센 업종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급락을 할 때 수급과 낙폭을 체크를 하세요. 개인들의 반대 매매든 공포에 의한 매도든 막 물량이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는 좀 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급락장이 짧게는 뭐 3일, 이틀, 하루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3일 안쪽으로 수급을 확인하신 뒤에 급락 이전 가격과 수급을 빠르게 비교해서 추려내고, 아, 얘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세 업종, 강세 업종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수급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0%는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그 중에 상승 업종이 나오고 그 중에 하락 업종이 나오는데 센 애들 위주로 가긴 해요. 확확 변할 거면 또 확확 변하는 징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 8월 5일이나 9월 6일 당시에 급락장 당시에도 괜찮았던 수급이 그런 업종들이 엔터조선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잘 가고 있잖아요. 특히 하락하는 업종의 수급, 상승 업종의 수급을 고려하면서 여러분 투자 패턴을 맞춰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조 지표로 보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귀찮잖아요. 제가 가지고 왔죠.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의 4일간의 수급입니다. 자, 이거는 불펌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냥 참고하실 거 괜찮고 서정덕TV 블로그에 그대로 PDF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금액이에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코스피에서. 야, 곧버스를 진짜 조 단위로 샀네 얘들이. 또 이제 코스닥 인버스도 300억 원 사고 코덱스 인버스도 샀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한양행, 카카오, 하나오션 이런 걸 샀어요. 곧버스를 기관이 미친 듯이 샀어요. 그리고 관세 위험도가 적은 종목군으로 샀다는 게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 가격 올라갈 걸 알았나 봐 얘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징이 딱 나오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다고. 이거를 귀찮아도 해야 된다고. 외국인은 하락 배팅을 역시나 했어요. 곧버스 외국인도 샀어요. 그리고 조선, 방산, 바이오, 카카오. 관세 위험도가 적은 종목군에 순매수하면서 얘네 둘은 관세 위험도가 적은 종목군에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에서 샀고, 또 코스닥에서 기관은 뭐 샀어요? 관세 위험도 적은 바이오, 엔터, 인터넷에 주로 샀더라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냥 딱. 근데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 뭘 샀느냐? 휴젤, 고용, 보로노이, JYP 좀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역시나 유리기판까지 해갖고 신규 모멘텀 있거나 아니면은 관세 위험도가 적은 애들. 특징은 관세 위험도가 적은 애들. 그리고 지금 3월 4일이 가까워오면서 곧버스 역으로 배팅하면서 해지를 분명히 하고 있더라. 그럼 판 애들을 보니까 기관은 코스피에서 뭘 팔았어요? 삼전, 그 다음에 레버리지, 위로 올라가는 상품들, 자동차, 그리고 LG엔솔, 한미반도체 자동차,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미국 S&P 500, 미국 상승도 팔았어요. 한마디로 상승 베팅하는 것들을 팔았고요. 관세 위험 노출도가 큰 애들 위주로 팔았어요. 이건 선제적으로 판 겁니다, 여러분. 3월 4일 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바뀐 상황을 지금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바뀌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여기 있다면. 외국인은 뭘 팔았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위주로 팔았어요. 판 금액들 나오죠. 특히 엄청 팔았어요, 하이닉스. 그리고 기관은 주로 뭘 팔았냐? 2차전지를 기가 막히게 BM을 팝니다. BM 왜 팔았을까요? 이거 이전 상장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기관하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에코프로 BM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팔았고, 반도체 소부장 팔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미용 엔터를 팔았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정리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게요. 최근 하락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주로 하락 배팅을 통한 해지를 했습니다. 왜? 얘네들은 지금 3월 4일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 기관 외국인들도 지금 다가올 이벤트에 대비를 하는데 개인이 뭐라고 대비를 안 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을 하거나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저도 똑같은 개미 주제라는 건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야, 얘들은 돈이 이렇게 많고선 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맨날 방송하면서도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조선, 방산, 바이오, 인터넷, 엔터, 바이오, 관세 반사액이나 관세 우려 적은 업종 위주로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매도는 관세 위험도가 완전히 노출돼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외면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에 배팅하는 것들,
이거는 3월 4일 이벤트에 다가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걸 예시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움직이느냐 마느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갖고 사전적으로 3, 4일 전부터는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그때까지는 수급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벤트가 어떻게 끝나가는지도 좀 확인을 하면서 수급 변화도 보셔야 되는 거죠. 주로 매도한 업종이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지수 내림폭도 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형주 위주의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낙폭을 좀 만들었어요. 알고리즘 매도까지 지금 또 걸린 거죠, 지난주에. 여기서 매도 얘네들이 이렇게 세게 매도를 때리니까 매도 나오니까 시장 리스크 대비 낙폭도 더 커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응 방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알고리즘 매매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외환 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못 따라가요. 그냥 솔직히 말해갖고 속도 물량을.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가 지난 2월 28일 같은 날이에요.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늘어나는 구간, 특히 하락 시에는 섣부른 저가 매수나 단타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낫고 그냥 그날은 좀 쉬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날은 원래 우리 시장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굳이 낙폭과대라고 판단하고 나는 이쯤에서 물탈라고 원래 생각했었어 라고 한다면 오후 2시 이후에 종가 부근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부근에서 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막판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반등 없는 경우에는 쉬는 것도 요령이고요. 다음날 시초가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난 그래도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2시 이후에 저점 부근에서 한번 물을 타시거나 저가 매수에 들어갈 때는 구제하시겠다면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정보 대칭 요소가 수급이다. 알고리즘 매매가 심화돼도 수급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요. 하락장에서 걔네들은 반등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걔네들은 상승폭을 확대시켜요. 수급은 반드시 체크하고요. 이상수급 현상,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좀 이상수급이거든요. 왜? 이전 상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조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